안녕하세요. 누가 묻는다면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우리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늘 저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마치 친부모님처럼 극진하게 생각해주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착한 마음을 제 친정 부모님은 아주 오랫동안 무시하고 외했는데 그 미안함은 아마 전 죽을 때까지도 떨쳐내지 못하고 평생 가슴에 품고 있을 겁니다. 서로 절대 섞이지 못할 것 같던 남편과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떤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된 2년 전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옷 도매상을 하던 부모님 아래서 자란 세 자매 중 둘째로 자랐어요. 도매 사업을 점차 크게 확장했던 부모님은 부동산 공부를 한 후 경매로 싸게 나온 한 건물을 매입하셨으면 제가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했을 무렵 그 동네 땅값이 크게 올라 도매 일 그만두고 사동 건물의 월세만 받으며 풍족한 생활을 하시게 됐죠. 어차피 도매 일을 하며 따로 모아둔 돈도 있으니 일찌감치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서,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 세 자매 중 유독 저를 가장 예뻐하고 일찌감치 공무원이 됐지만 예전이나 후에나 늘 집안 돌아가는 일엔 별 관심 없던 언니와 중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20살이 넘어 미용사가 돼서도 늘 철선이 없던 동생.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성격도 무난하고 운 좋게 좋은 대학에 진학해 되기까지 제가 부모님 눈엔 제일 기특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랴치어 살다 보니 저는 세 자매 중 결혼을 가장 늦게 했어요. 언니는 제 나이 29살에 대기업 연구원이던 형부와 결혼했고, 동생은 그로부터 2년 뒤 이것저것 여러 사업을 하던 제부와 결혼했죠. 세상의 돈이 다가 아니라지만 어쩜 하나같이 우리 딸들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이들이 결혼했을까? 여보, 당신이랑 나랑 사이 복이라는 게 좀 있나 봐요. 제일 직업도 좋고 성격도 착한 우리 부인 대체 어떤 사일 데려오려 부모님은 내심 언젠가 가족이 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둘째 사일을 기대하셨을. 어느 날 저는 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혼자 안 하던 등산을 해보겠다고 산에 갔다가 크게 넘어져 전 발목을 다 다쳤습니다. 혼자 일어서기도 힘들어 발을 동동 구르는 저를 사람들은 그저 외면하고 지나갔었는데 해도 어둑해지고 있고, 이걸 어쩌나 싶어 곤란해하던 절 도와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그 남자는 일구로 부르는 게 낫겠다. 제게 구조대나 헬기가 온다고 해도 해가 지면 절 찾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곤 걷기 힘들어하는 저를 업고 무려 40분이 넘는 산길을 내려와 줬죠. 그리고 그 남자는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던 저를 자기 차에 태워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제게 도움만 준 뒤 그냥 가려는 그 남자를 저는 다급히 붙잡았어요. 너무 고맙기도 했고 순간이 사람을 절대 이대로 보내선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기요, 제가 살아도 하고 돼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로 살해는 무슨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래도요, 이대로 가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죠. 제가 지금은 경황이 없고 나중에 밥이라도 꼭 살 테니까 연락처 좀 주세요. 부탁드려요. 그게 남편과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첫 만남 때 인상처럼, 아니 그보다도 훨씬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시절에 어느 날 평안한 술을 한잔하며 제게 아픈 가정사를 털어놓기도 했죠. 지금 내 가족은 내 여동생이랑 매제밖에 없어. 동생은 지금 매제 고향인 광주에 내려가서 둘이 같이 음식 장사하고 있어. 그럼 부모님은 아버지 나 27살 때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몇 달 뒤에 아버지 뒤를 따라가셨어. 예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우울증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신 거지.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낫게 해드리려고 애썼는데 그런 자식들 노력이 무색하게 어머니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리신 거야. 처음엔 덤덤하게 말하던 남편은 이내 테이블 위로 눈물을 뚝뚝 떨궜습니다. 그때 전 제가 남편의 가족이 되어 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연애 1년 뒤 남편의 청혼에 1초의 망도 알겠다는 대답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거세게 반대하시던, 부모도 없고 회사도 꼴랑 중소기업 다닌다고, 집도 어려워서 모은 돈도 별로 없고, 아이고 머리야, 나니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엄마, 그 사람, 내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깟 돈이 앞으로 벌면 되고 직업이야 뭐가 됐든 사람이 성실하면 됐지. 대체 뭐가 문제야? 나랑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집안이 빠지니, 직업이 빠지니, 아니면 성격이 못하게 했니? 뭐가 아쉬워서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희 부모님이 사람을 돈이나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분들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믿었던 아빠에게 엄마를 설득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도 제 결혼을 반대하기 마찬가지였죠. 미안하지만 아빠 돈에 엄마 편이다. 억만장자가 와도 아까울 내 딸을 호자 그런 놈이 데려간다는데 어떤 부모가 허락하겠니? 당시 예비 남편이었던 남편. 또한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 제가 말이 없자 대충 눈치를 챈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고맙게도 남편은 자신이 직접 찾아뵙고 부모님께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직접 설득을 해보겠다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쯤 마침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제게 두 손 두 발 따든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어디 내가 그렇게 좋아 죽겠다니까. 내가 얼굴이나 한번 봐보자. 겨우 받아낸 첫 타락이었다.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렇게 남편은 긴장된 마음으로 저희 집에 첫인사를 왔죠. 그런데 환영은커녕 꼭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다고 말하던 남편에게 엄마 대뜸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 딸을 사랑한다니 그럼 이건 어떤가? 나랑 우리 바깥 양반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우리 딸을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 못하겠네. 어차피 자네 번듯한 집 구할 돈도 없을 거 아닌가? 괜히 우리 딸 출근라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합가하자는 허락해주겠네. 엄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넌 가만히 있어. 이거 사. 이것도 나랑 내 아빠가 많이 양보한 거야? 자네 입으로 말해보게. 이래도 우리 보민이랑 결혼할 텐가? 아마 부모님은 그날 제 남편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엄마의 말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노라 대답하더군요. 자신이 좋은 남편이자 사이가 될 거라는 걸 두 분도 옆에서 지켜보면 분명 인정하실 거라면서요. 그날 남편을 데려다 주며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성국 씨, 미안해.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실 줄 진짜 몰랐어. 성국 씨, 다시 잘 생각해봐. 나 때문에 괜히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나도 성국 씨랑 결혼하고 싶지만 나 때문에 성국 씨를 힘들게 만들 순 없어. 괜찮아. 이렇게라도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신 거네. 부모님 입장에선 몇 발 자국이나 물러나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 같아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널 나 같은 놈한테 보내기 싫으실 거야? 난 두 분 충분히 이해하니까 나 믿고 결혼하자. 낳고 두 분에게 인정받는 사이가 될 거야?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린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함께 살게 된 제 남편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냉랭하기만 했죠. 그나마 아빠는 덜했지만 엄마는 아침 저녁 출근과 퇴근 때마다 꼬박꼬박 하는 남편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저와 벌을 비교하며 늘 뭔가를 잘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퇴집 잡기 바빴죠. 장모님, 기왕 가족이 된 거 너무 작은 형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형님만 성격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요? 언니와 형부는 늘 그렇듯. 남편이 구박을 당하든 말든 무심했고 제 동생은 가끔 부모님을 타박하고 했지만 방관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의 편을 들어주던 유일한 사람은 제 동생의 남편인 제부였어요.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엄마가 말이 심할 땐 사람 좋은 웃음을 짓으며 제 남편을 감싸주더라고요. 덕분인지 남편은 유일하게 제부는 아주 가끔 둘이 만나 술을 한잔하고 오기도 했죠. 한서방이 사업하느라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걸 따로 불러내 그럴 시간에 더 좋은 회사라도 갈 수 있게 억서 한 줄이라도 쓰게 공부하던가. 정말 너무하세요. 장모님, 저도 보이니 하고 우리 두 아들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더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고 싶어서 지금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모든 행동이 마음에 안 드신 건 알지만
때론 채찍 말고 응원도 좀 해주시라고요. 저도 장모님 자식이자아요. 그리고 제가 사다 드린 보약은 왜 안 드세요? 장모님, 관절 안 좋으시아. 관절에 좋다고 해서 멀리까지 가서 지어온 건데 다 드셔야죠. 보약이 어디 한두 푼이. 그도 모아서 얼른 독립할직 사는 데라도 보태란 말이야네. 나중에 나랑 영감 없으면 자네 옆에서 고생할 우리 딸 생각에 그딴 보약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아. 부모님이 구박을 하든 말든 남편은 가끔 지지 않고 맞서기도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구박을 하는데도 엄마 관절에 좋은 보약을 지어 오질 않나 해외 출장 갔다가 면세점에서 샀다며 엄마 립스틱과 아빠의 양주를 사오질 않아. 부모님의 건강검진 땐 뭐 하러 왔냐는 타박을 들으면서도 수면 내시경을 하는 부모님 곁에 꼭 붙어 있었다더라고요. 정작 딸인 전 회사 일 때문에 외근을 나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늘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하지만 도통 부모님은 제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평소와 똑같던 부모님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 보인 건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있습니다. 이해 너, 지금 누구 신발을 밟고 있는 거야? 얼른 나와. 저걸 내가 얼마나 고민해서 산 비싼 건데 그의 명절날 엄마 대뜸거실과 현관을 넘나들며 뛰어다니던 초등학생 조카에게 소리치시더니 그런데 그 조카가 현관에서 밟은 신발을 보니 제 남편의 신발이라고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저거 저번에 엄마 친구 미숙이 아줌마가 자기 아들 주려다가 사이즈 안 맞는다고 엄마한테 준 거라며 싸구려니까 그냥 우리 애들 아빠한테 신으라고 버리듯 준 거잖아. 근데 저거 엄마가 샀던 거야? 아, 아니. 그게 저 신발이었다. 신발인 줄 알았지? 우리 이 막내, 사이가 명절이라고 나한테 얼마 챙겨줬는 줄 알아? 무려 100만 원이야. 100만 원. 큰 사이도 80만, 왜 제가 드리는 용돈만 이런 취급을 하세요? 장모님 언젠 용돈 많이 주는 사이들이 예쁘시네요. 저도 장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저만 이렇게 차별하여 다른 사이들이 다 돈 잘하시나요? 벌고 능력 있으니까 그런 거고 내가 대체 몇 번을 말하나? 내가 자네보다 돈이 훨씬 많은데 그 돈이 달갑겠어? 그럴 돈 있으면 내 딸 맛있는 거나 한 번 더 사주고 우리 손주들 장난감 사대나 보태게. 엄마 그렇게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남편은 자존심 상한 표정으로 돈봉투를 주워들며 고개를 푹 숙였어. 아빠는 한숨을 푹 쉬군 흡연을 하러 집 밖으로 나가 버리셨어요. 겨우 두 분 마음이 열렸다 싶으면 또다시 벽을 치시고 늘 타박하고. 나 요즘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 결혼 전까지만 해도 분명 두 분 마음에 드는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말이야.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여보,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난 이대로 분가해서 나가서라도 상관없어. 아니, 오히려 당신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보겠다고 고집 부려서 난 당신 마음 지지해주고 있는 거야? 당신은 당신 자체로 좋은 사람이고 나랑 우리 애들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과장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굳이 우리 부모님한테 아주 좋은 사이가 될 필요는 없어. 당신 할 만큼 했어. 내가 늘 미안해. 저는 풀이 죽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그래도 자신도 두 분께 언젠간 꼭 자랑스러운 사이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듬해 어느 날 저는 아주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겪게 됐어요. 당신, 또 토요일인데 회사가 요즘 주말 근무가 잦네. 회사에 큰 이슈가 생겨서 한동안은 계속 이럴 것 같아. 네, 걱정하지 말고 나 늦으면 장모님이랑 애들이랑 같이 저녁 챙겨 먹어. 한동안 남편은 평소 쉬던 토요일에도 잦은 특근을 나가더군요. 일이 정말 많은 건지 날이 갈수록 살도 빠지고 집에 오면 씻자마자 고아 떨어지기 바빴죠. 하다못해 저희 엄마도 그런 남편을 보고 그 쥐꼬리만 나 월급 주면서 회사 일은 박서방이 다 한다니 하고 퉁명스럽게 말할 정도로 남편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기운이라도 주고자 도시락을 싸서 직접 남편 회사로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밥 위에 완두콩으로 하트까지 그린 도시락을 들고 남편 회사로 향한 전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던 한 여직원에게 남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여직원의 대답에 전 한 대 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성국 과장 안내되는 사람인데요. 뭘 좀 전해줄 게 있어서 그런데 제 남편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오늘 내내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요. 박 과장님이 모르셨쇼? 과장님, 5개월 전에 퇴사하는데 제 남편이요. 분명 오늘도 특근 있다고 하면서 출근했는데요. 그럴 리가요? 저희 회사 요새 경영난이라 5개월 전에 정리해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도 퇴사하신 거고요. 그 여직원의 말은 단호하기 짝이 없었어요. 다시 도시락을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오는데 고만 가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출근한다고 말하고 바람을 피운 건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날 두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나한테 잘렸다는 말을 못해서 5개월 동안 다른 데서 일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혹시 이상한 일이나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니겠지? 거짓말이라고 일절 못하던 사람이 무려 5개월간 저를 속였다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 물어볼까 했지만 이내 그만뒀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니 제게 말을 안 했을 땐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대신 저는 남편이 제게 먼저 이야기해 주길 기다리기로 합니다. 했죠. 다녀올게. 저녁에 집에서 봐.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말할 낌새도 보이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이 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내야겠다 싶어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출근하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도착한 곳에서의 광경을 목격한 전 그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지금 장난해요, 형님. 내가 적어도 출근 시간보다 30분은 빨리 나오라고 했죠. 직원 주재 사장보다 넣는 게 말이나 돼요. 돈 벌기 싫습니까? 미안해, 한소방. 내가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다음부터 내가 주의할 게 남편이 들어간 곳은 한 세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연신 사과하며 고개를 조아리고 있던 상대방은 르만인 제 동생의 남편. 제부 있어요. 제부가 정확히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다는 알지 못했지만 제부가 세차장도 3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는 동생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정리해고를 당한 후 제겐 비밀로 하고 제부의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눈앞의 광경을 보니 아주 하찮은 대접을 받으며 말이죠.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에 굳어있는 동안 제부는 계속해서 제 남편에게 큰 소리를 처했어요. 아니, 일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시켜줬더니 어떻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 똑바로 안 할래요. 지금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아요? 분명히 말하는데 컴플레인 하나 들어올 때마다 월급에서 차감할 거예요. 돈 받고 싶으면 지금처럼 주말에도 나와서 무조건 추가 근무하세요. 아시겠어요? 빨리 그 우스꽝스러운 양복 갈아입고 와요. 짜증나서 진짜 장모님한테 형님 회사 잘리고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확 말해버릴까 보다 듣고 보니 제부는 제 남편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것도 저희 부모님께 다 말해버리겠다는 겁박을 하면서요. 정신을 차린 전 그 둘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이 어떻대? 여기 작은 첨저형, 제부. 지금 내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제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쌩글거리면서 세상 좋은 사람인 척 다 하더니 뒤에서 내 남편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냐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서형. 저 바빠서 이만 가 볼게요. 수고해요. 형님, 제 남편만큼이나 놀란 제부는 횡설수설하다 잽싸게 도망가 버리더군요. 너무 순식간에 일이라 제불 붙들지 못한 전 당황하다 못해 잔뜩 귀가 죽어있던 남편에게 다가가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게 나 사실 저번 주 토요일에 당신 도시락 싸다 주려고 당신 회사 찾아갔다가 다 들었어. 당신 정리해고 당했었다.
그동안 당신 양복 입고 출근했던 데가 여기였다. 거야? 대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남편은 우물쭈물하다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장모님께 인정받는 사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도 잘 돼서 두 분께 용돈도 턱드리고 뭐래도 자랑스럽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근데 두 분은 계속 날 무시하시고 나보면 한숨만 주셨잖아요. 회사에서 잘리기 아지했다는 걸 알면 두 분이 나한테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말할 수가 없었어. 이직 자리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던 거야.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다는 걸 숨기기 위해 제비에게 일자리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조차 그 사실을 숨겼으니 월급을 가져다 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쾌 알겠다고 대답한 제부는 하고 맞는 자신의 사업장. 일자리 중 하필 몸을 쓰는 새 차일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내가 생존하면서 다른 사람의 차를, 그것도 돈을 받고 세차해본 적이 있었겠어.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배워서 죽어라 이랬는데 한서방은 맨날 나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인격적으로 날 무시하더라. 내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리면 장모님께 이른다고 겁박하는 말이야. 근데 장모님이 내가 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난 여기서 모욕당한 일보다 더 무서웠고 자존심 상했어.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여보야, 바보야. 사람이 일하다 보면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잘 될 때도 있는 거지. 그게 뭐라고 우리 부모님 눈치를 봐. 그동안 혼자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 거야. 나한테도 말했어야지.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손아래 동서한테 갑질을 당하고 있었어? 너무 처량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결국 오해라고요. 말았습니다. 저는 잔뜩 어깨를 수그리며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얼마나 저희 부모님 눈치를 봤으면 무려 5개월이나 양복을 입고 제부의 세차장에 출근했을 싶어서요. 내가 다 미안해, 여보. 우리 그냥 분가하자. 당신 싫다고 해도 이제 내가 안 되겠어. 집은 모든 근심 다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하잖아. 7년이면 당신 할 만큼 했어. 더는 우리 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지 마. 제 말이야. 남편은 이런 못난 자신이 남편이여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니라고 이런 인생의 터널에서 당신을 못 지켜준 내가 더 못난 아내라고 느꼈죠. 그리고 전 동생에게 전화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유민. 너 우리 남편이 제부 세차장에서 일하는 거 알고 있었어? 제부가 우리 남편 실직한 거 엄마 아빠한테 다 이루겠다고 겁박하는 내 남편한테 얼마나 갑질하고 있었는지 알아? 뭐, 형부가 난 아무것도 몰랐어. 언니, 진짜야. 그 사람 일 얘긴 집에서 하나도 안 한단 말이야. 대체 남편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남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무시했어. 엄연히 제부손이 사람이야. 근데 감히 그런 내 남편한테 대지라고 되먹지 못한 소리 짓고? 너 나한테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면 당장 제부랑 같이 세차장으로 와. 제부 지금 나한테 들키자. 도망갔으니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 동생은 정말 몰랐던 눈치더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동생은 자기 미실 문도 닫고 제부와 함께 세차장으로 왔습니다. 이미 제 동생에게 욕을 한 바가지로 먹은 모양인지 잔뜩 기가 죽은 제부에게 전대지를 하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죠. 제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세, 우리 남편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늘 고마워했는데 그게 다 가식이었다. 거잖아요. 힘들 때 더 보듬어주고 서로 위해주는 게 가족이지. 감히 이런 일로 약점 잡아서 내 남편한테 함부로 그어요. 내가 진짜로 손 있는 사람으로서 갑질 좀 해볼까요? 난 정말 제부가 이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처형, 전 그냥 이렇게 해야 형님이 일을 빨리 배울 거라고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 거
뻔히 알면서 여기다 데려다 놨으면 차라리 월급을 더 적게 주더라도 차근차근 알려주기라도 하던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장의 직원한테 인격 모독에 겁바가지 하면서 갑질을 해요. 그것도 가족이라는 사람이 어디? 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라도 해볼까요? 인터넷에 신상이라도 털어져요. 처형,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님, 제가 컴플레인 때문에 월급 좀 많이 까긴 했어도 어쨌든 일자리도 주고 월급도 챙겨 줬잖아요. 일자리 달라는 형님 부탁 들어줬잖아요. 제발 처형아 좀 가라앉혀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2번 다신 형님께 함부로 굴지 않을게요.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됐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그동안 가족들한테 내 실직이 알려질까 봐 꾹꾹 참았던 건데 이제 다들 알게 된 이상 내가 한서방 그런 행동 참을 필요 없잖아. 어찌됐든 나한테 일 구해준 건 고마웠는데 이걸로 더 이상 한서방과 내가 사석에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네. 한서방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속으로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잘 알았으니까. 당신 말 한 번 잘했어. 앞으로 제부랑 상종도 하지 마야. 김유민, 너 한 번만 더 남편 저딴 식으로 행동하게 가만뒀다간 그땐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남편, 간수 똑바로 해. 저와 남편은 제게 사과하며 제부를 쥐잡듯이 잡던 동생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자신이 해고 당했다는 사실. 곧장 털어놓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누가 말해도 말할 테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며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 그동안 저 2분과 애들 엄마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저 회사에서 잘리고 한서방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걸 왜 굳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 안 그래도 저 못나게 보시는데 회사에서 잘렸다는 걸 2분이 아시면 저를 더 한심한 놈으로 여기실 바 무서워서 말씀 못 드리고 회사 다니는 졌겠습니다. 가장 다운 가장이 됐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난 놈입니다. 부모님의 반문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떨고 왔습니다. 저는 뒤어 제부의 만행에 대해 폭로하며 부모님께도 화를 냈죠. 엄마, 아빠가 다들 보는 앞에서 내 남편을 그렇게 무시했으나 제부가 윗사람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딴 행동을 한 거지. 내가 제발 내 남편 좀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 물론 제부도 문제지만 가족들 앞에서 우리 남편을 그렇게 무시한 엄마와 아빠가 제일 문제야. 그동안 이 사람 엄마와 아빠가 아무리 자기를 무시해도 꼭 인정받는 사이 되고 싶다면서 분가하고 싫어했어. 근데 이제 내가 더는 두고 못 본다. 우리는 분가할 거야. 저는 이번에도 특히 엄마가 도리어 제 남편을 흉보고 타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더 세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 예상과 달리 충격받은 얼굴을 하셨고 엄마는 주먹으로 바닥을 세게 내려치며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니 한서방, 그놈이 윗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그딴 짓을 했단 말이야. 감히 우리 둘째 사위한테 내 이놈을 그냥. 그리고 엄마는 당장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제부와 동생을 호출했습니다. 아직까지 세차장은 함께 있었는지 2사람은 잔뜩 쭈그러든 모습으로 집으로 왔죠. 엄마는 그 둘을 당장 무릎 꿇린 뒤 마구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감히 자네가 그따위 지을래? 어떻게 자기 윗사람한테 그딴 되먹지 못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자넨 우리 집안 아주 콩가루 집안으로 만든 거야. 내 자네 좋게 봤는데 내 사람 보는 눈이 형편 없었다는 사실. 이번 일로 똑똑히 깨달았네. 사람이 돈 좀 잘 벌면 뭐하나? 인성이 개차아인데. 우리가 박서방이 실직한 걸 알면 화라도 냈을까봐? 가족이 돼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안아줄 줄 알아야지. 어쩜 그렇게 사람이 못났어? 그것도 박서방이랑 둘이서 술도 마시고 잘만 지내던 사람. 이 약점을 잡자마자 어쩜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하느냐 말이야. 창피한 줄 좀 아에게 남편 간수 못한 유민이 너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사람 되기 싫으면 내 남편 교육,
단단히 알았어. 잘못했습니다. 장모님,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난 진짜 몰랐어.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나까지. 이게 무슨 고이앗을. 제가 진짜 죄송해요. 진짜,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저도 이렇게 사죄해 드릴게요. 자신에게 화를 내는 엄마를 처음 본 제부는 겁에 질린 채 울먹이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 화나면 굉장히 무서운 엄마의 모습을 아는 동생도 그 옆에서 함께 빌었죠. 아빠 또한 엄마의 말을 거들며 어떻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창피한 짓을 하냐며 제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동생 부부에게 있는 대로 화를 퍼부 엄마. 이젠 손을 휘휘저으며 동생 부부를 쫓아내시고 둘 다 꺼져가. 한서방 자네도 유민이 너도 꼴 보기 싫어. 당분간이 엄마 볼 생각도 하지 말어 감히 우리 박서방은 그딴 짓을 해? 이 고향 것들. 아니 근데 엄마 언제부터 작은 영불 그렇게 챙겼다고. 그래. 엄마에게 등 떠밀려 쫓겨나며 동생은 칭얼대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도 엄마의 모습이 너무 의외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리고 엄마 입에선 더덕 의외의 말이 쏟아져 나왔죠. 그럼 내 사위 내가 챙기지. 누가 챙겨? 너네 형부. 결혼하고 우리랑 같이 산 지가 벌써 7년째. 다른 자식이랑 사위들은 관심도 없던 나랑 너희 아빠. 건강 꼬박꼬박 챙기고 건강검진도 무조건 따라오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 한 번을 빼먹은 적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구박했는데 우리 부모 대접해준 사람이라고 그런 우리. 두 번째, 사일. 감히 너들이 뭔데 썩 나가 이었더라. 엄마, 그렇게 동생과 제부를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을 그냥 무시했던 게 아니라 내심 고마워하고 있었다는 엄마의 말에 저와 남편은 얼떨떨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아직 씩씩대고 있던 엄마 대신 남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자네, 김치 부침개 좋아하지? 내가 부침개 부쳐올 테니 나랑 소주 한잔 할 텐가? 당신이 뭘 부쳐요, 박서방? 음식 취향은 내가 제일 잘하는구만. 기다리게, 박서방. 내가 안주 좀 내올 테니까, 나도. 소주 한 잔 같이 하세. 그렇게 우린 한바탕 소란이 끝난 후 어색하게 김치 부침개, 사발 소주 한 병을 사이에 두고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아빠는 남편의 잔에 술을 따라 주셨어요. 잔을 들이킨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들리더군요. 제가 못난 게 결과적으로 이런 소동까지 일어난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가 뭐가 죄송해? 애초에 자네 같은 조언인지 몰라보고 내친 그 회사가 잘못이지. 나도 자네 장모랑 결혼하기 전엔 회사 다니면서 잘리기도 해봤네. 그러다 도매 바닥으로 들어서서 자네 장모를 만난 거지.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 극한 일로 기죽을 필요 절대 없어. 그리고 그동안 우린 정말 미안했네. 사실 은밀히 계속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었는데 나도 왜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다 보니 쓸데없는 자존심만 쌓아서 그러질 못한 것 같단 말야. 그러다 보니 사위들에게 아지 좋지 못한 본을 보여 자네에게 상처 줬네. 정말 미안하네. 아빠는 제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와 사과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소주로 한 잔 들이키며 제 남편에게 난생 처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다. 너무 늦었네.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가 유독 우리 봄인 일 너무 예뻐했어요. 자꾸만 일 시집 보내는데 욕심이 생겼다네. 우리 딸 정도면 훨씬 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 보낼 수 있는데 하는 자식을 위한 아쉬움이 커졌던 게지. 우린 원래 사람 능력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식 일이 되다 보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이 됐던 거야? 아닙니다, 장모님. 솔직히 그동안 저 서운했어도 두 분 마음 이해했어요. 이 사람 정말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아내로 맞을 수 있었지 싶을 정도로 멋있고 좋은 사람이니까요. 아닐세, 우리가 아니,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네. 함께 살아보니 자네만 진국인 사람이 또 없더라고. 문으로 보이는 게 사람 능력이 다가 아닌데 나이가 들록 내 마음도 편해졌던 게지.
그렇게 홀대받으면서도 우리 진심으로 위해주는 자네한테 우린 많이 감동했었는데 그런데 쑥스러워서 한 번의 태도를 바꾸지도 못하고 괜히 핑계져 핑계대고 툴툴대며 챙겨주려고 애만 썼지. 자네가 주던 돈을 달갑게 받지 못했던 것도 그 돈 모아서 친정 없는 자네 여동생도 좀 챙겨주고 자네 위해서 썼어야 했던 거야. 자네가 집이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못했던 걸 알고 있으니 이제라도 자기 개발도 하고 공부도 하길 바란 마음이 못된 입을 거쳐 나왔던 거네. 휴, 나이가 들면 사람이 곱게 늙어야 하는데 자식 같은 사위인 자네에게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했네. 그럼 두 분 다 이젠 절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젠 저 두 분 사이로 정말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휴, 마음에 볼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았었어요. 엄마의 숨겨진 진심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잘 알았기에 울음이 터지고 말았죠. 엄마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흐느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자네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나? 어떻게 자네 같은 사이를 둔 걸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누가 뭐 해도, 아니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 자네, 그냥 세계 최고의 사위야. 우린 자네가 우리 사이가 되어 줘서 너무 감사하네. 그동안 정말 미안해. 네 박서방, 아빠 또한 남편의 다른 손을 신의 손으로 연신 두드리며 사과하겠습니다. 그날 남편은 몰랐던 부모님의 진심을 알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치 지난 7년간의 서름을 모두 쏟아내 버리듯 말이죠. 뒤늦게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들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왔을 때 술에 취한 남편은 저희 아빠와 함께 다정에 손을 잡고 거실에 잠들어 있더라고요. 마침 뒷정리를 마쳤던 엄마는 하도 우여곡절한 눈으로 남편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시가 돼도 저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니? 너, 애들 데리러 갔을 때 잔뜩 취한 박서방이 우리한테 똑같은 말만 반복하더니 저 사위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너 꼭 두 분의 자식이 되고 싶었어요. 하고 말이야. 사람이 취하면 본심이 나오기 마련이라는데 참으로 착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더구나.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던 건지 너무 부끄러워서 코게 들 수가 없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더 이상 제부의 세차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젠 출근하는 척할 필요 없으니 남편은 집에서 열심히 이력서를 넣고 구직 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퇴근하자마자 부모님 앞에 앉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사람은 분가하겠다고 했지만 전 싫습니다. 여보, 나 분가 안 하고 싶어. 자네, 정말 진심인가? 그동안 우리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자네가 분가한다고 해도 우린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 사실 자네가 우리 딸 남편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던 순간부터 우린 자네랑 부인이 분가시 줄 돈을 따로 모아놓고 있었다네. 우리가 원래 부인이 결혼시킬 때 주려고 했던 돈에 그동안 모은 돈을 합치면 서울에 빌라 하나나 아파트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게야. 그러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분가해두네. 아니요. 장인은 전 계속 두 분 옆에서 살고 싶어요. 솔직히 저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두 분이 사실 저 많이 아껴주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억울해서라도 절대 못 나가요. 오, 억울하다고네? 그동안 계속 구박받고 두 분 애정만 갈구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저도 사이로서 두 분 사랑 듬뿍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노력한 세월이 있는데 저도 장인 장모님 사랑 좀 듬뿍 느껴봐야죠. 저 이제 앞으로 구박 안 하고 잘해주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 톡톡히 받아야겠습니다. 남편은 사랑받는 사회로서의 삶을 저희 부모님 옆에서 듬뿍 느끼며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남편은 곧 70을 넘길 저희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요. 부모님은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늙은 오을 생각해주는 건 역시 둘째 사이밖에 없다며 눈물 지으시다고요. 그렇게 우리 분가 이야긴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한동안 정말로 동생 부부에게 엄청 냉정하여
나중에 이야기 전해 들은 언니와 형부도 이건 누구든 무할 일이 맞다며 제부를 크게 혼내더니 생각해도 작은 형부한테 그런 짓 했다는 게 너무 열받아서 이혼 한 해 만에 엄청 싸웠어. 앞으로 평생 반성하면 살겠다고 싹싹 빌길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 주긴 했는데 작은 영부를 볼 때마다 진짜 죄송해 죽겠다니까. 아휴, 저 왼수 그 일로 제부에게 단단히 실망한 동생은 그동안 자주 싸웠던 일까지 전부 더해 이혼을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제부는 그 뒤로 자기 집에서도 저희 집에 올 때도 늘 귀 한 번 펴지 못하고 쭈그러들어 있었죠. 그런데 1년하고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났던 작년 명절에 여전히 한쪽 구석에서 풀 죽어 있던 제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줬던 사람은 놀랍게도 제 남편이었다. 여기 와서 한잔하게. 작은 형님. 그래, 내가 형님이야. 이젠 절대 그 사실 잊지 말라고. 내가 자네에게 마음 많이 상했던 건 사실이야. 그래도 우린 어쩔 수 없이 평생 봐야 할 가족 아닌가? 자네도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나한테 사과할 만큼 했으니 내가 윗사람으로서 먼저 손 내밀고 사과 받아주겠네. 이 집에서 오래도록 소외감을 느꼈겠지. 사람으로서 난 더 이상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자, 내 술 한 잔 받게. 우리 앞으로는 의상하는 게 좋을 거야. 제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부는 남편 덕에 한동안 어색하고 냉랭했던 우리 부모님과 나, 그리고 언니 부부와도 분위기를 풀어 나갈 수 있었어. 솔직히 전 그때까지도 제부가 영 곱게 보이진 않았지만 위대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넓게 써야지 하는 남편의 말에 술잔을 들고 연신 내뱉던 제부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던 거야. 그리고 남편은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아이러니컬하게도 남편은 제부의 세차장에서 배운 세차 기술로 출장 세차를 시작했어. 평일, 주말, 밤이고 낮이고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한 덕에 지금 남편은 웬만한 직장인보다 많은 벌을 집에 가져다 주고 있어. 그리고 남편을 믿고 초기 사업 자금을 먼저 대주겠다고 했어. 사람이 바로 저희 아빠였어. 장인어른 늘 감사드립니다. 장인어른이 아니었다면 전 사업은커녕 지금도 구직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자네랑 보이니 분가시 주려고 모아뒀던 돈에서 떼준 거야? 그것도 됐다는데 형하고 전부 갚았지만 나도 집사람도 자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네. 우리 딸 손주들 끔찍히 생각하는 가장의 상인 장모에게 친자식처럼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기까지 우리 모임에 나가면 우리 둘째 사이 자랑부터 한다니까. 우리가 모질게 굴었던 그 긴 세월을 잘 참아줘서 우리 용서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네.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그토록 바라던 저희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 식탁엔 저와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없어도 고기는 반찬이나 국찌개 등은 하나씩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우리 둘째 많이 먹으라며 반찬들을 그득그득 남편 앞으로 밀어주고 하신다. 그건 언니와 동생, 형부와 제부가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편한지 알겠지? 형부도 가끔 질투를 할 정도라니까요. 부러우면 자네도 우리 둘째 사이 반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잘해보게. 그럴 거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엄마의 단호한 말에 형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했지만요. 그리고 제부는 제 남편이 자신을 용서해준 이후 정말로 제 남편을 형처럼 잘 따르고 있어요. 작은 형님은 자기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큰 사람이라며 자주 전화해 술을 마시자고 하기도 하고 저희 집에 애들 장난감을 사서 놀러 오기도 하고요. 당신도 참 대인배. 나 같았으면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 생각인데 가족 모임에서 본체도 안 했을 텐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가족이야. 난 부모님 두 분을 잃으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 이렇게 내가 한 발 물러서 봐. 장인, 장모님도, 한서방도 모두 가족이란 한 울타리에 온전히 모여 있을 수 있었잖아.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해. 남편의 그 말에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전 평생 그런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갈 거예요. 저희 아이들 또한 남편처럼 선하고 그릇이 큰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렇듯 어긋난 긴 시간을 보낸 뒤 저희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우리 모두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일로 인해 특히 저희 부모님이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사람은 조건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선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저는 부모님의 그 말을 꼭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의 내면을 충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도 전에 누군가 질에 판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사위를 못난 자신들의 마음 때문에 놓칠 뻔했다며 늘 미안해하는 저희 부모님처럼 말이죠. 많은 분들이 부디 섣부른 판단으로 귀한 인연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